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영웅들이 인천에 다시 모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막한 것인데요. 대회 소식 박광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제3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신체 장애가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열정과 감동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편견과 선입견을 지우고 서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배려가 가득한 통합의 대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주요 내빈과 17개 시도선수단 6,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부시를 이어받아 성화봉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주역들인 육상여제 전민재 선수와 휠체어 댄스 스포츠 3관왕 최문정 선수 등이 참가해 인천의 영광을 재현합니다. 대회는 오는 8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선수들은 총 21개 종목에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폐회식은 오는 8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대단히 불만족하게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보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였는데요. 특히 공부 스트레스가 심각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교육열 하나는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하지만 공부 때문에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난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4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0여 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4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숙제, 시험, 성적 같은 주로 공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업, 교육을 주 요인으로 꼽은 반면 빈곤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돈, 부모와의 갈등, 열등감, 외모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소득별로 스트레스 요인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울, 불안 수준도 높아졌는데 9에서 17세 가운데 4% 가까이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26%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이었는데 중고생은 이 비율이 4년 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기본 조건의 부족을 평가하는 아동 결핍 지수도 54%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빈곤 가구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취미 활동이 가장 부족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25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김모 씨. 그런데 그녀의 입양 과정을 보니 허위로 재산을 부풀리고 직업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양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입양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양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입양 부모의 자격 조건으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입양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입양의 경우 비공개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공개 입양에 비해 입양 절차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가 9도를 맞았는데요. 지난 9년 동안 970만 건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의 희망의 129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직접 긴급 복지 지원도 요청하고
자살과 학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문의할 수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센터는 지난 2005년 11월 개통될 당시 월 2만 7천여 건을 상담했지만 올해는 11만 2,900여 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37개소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내년에는 67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급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로 맡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는 우선 성북구와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5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시설 기능을 갖춰 올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전자파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어린이집 주변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학교를 나서자마자 아이들이 꺼내드는 건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게임부터 SNS까지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어린이의 경우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성인보다 전자파가 더 많이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많을수록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 6세 정도가 되면 BMI가 가장 낮아집니다. BMI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마를수록 체격이 왜소할수록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파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이동통신기지국에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도내 어린이집 100여 곳과 유치원 40여 곳에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실정.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자파 안심지대에 있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또 실내 무선 공유기의 경우에도 아이들의 손이 미치지 않도록 생활 공간을 피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해서 이제 정하게 된 거죠. 전자 장치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성능이 보강돼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는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이로 인해 한 여성 기업인이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선영 기자입니다. 이곳이 K 여성기업인의 한울타리 통상 회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K 대표는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매출 50억 원을 올리는 탄탄했던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04년 5월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지정해준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공장 건립을 위한 땅까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K 대표는 해당 지자체의 도움은커녕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있던 부지가 기업도시 부지로 강제 편입되면서 공장 가동 1년 만에 쫓겨난 것입니다. 당시 원주시가 알선해준 부지는 처음부터 식품제조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1년 만에 좌초되자 그동안 해오던 장애인들의 지원금조차 끊겼습니다. K 대표는 37억 5천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기업도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24억 6천만 원. 그동안 투자금에 비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결국 운영하던 회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K 대표는 현재 일련의 내용들을 청와대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위치와 평형, 임대료, 입주 자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대주택 포털이 문을 열었습니다.
포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2개 광역시도 공사,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사, 16개 지자체 등 31개 기관에 분산돼 관리되던 공공임대주택 100만여 가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남 해안 지역 3개 시군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 등을 상담합니다. 농구 스타 한기범과 유명 개그맨들이 모여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1000여 명이 초청됐으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물 나눔, 심장병 수술비 모금을 위한 러브코인 이벤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2014 4사분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로 공고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득지원은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학자금과 전세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3%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1071호 장애인 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선수 약 7천여 명이 21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특히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지난달 막을 내린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주역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인강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기사입니다. 장에게는 재판에 참석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장애인 차별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판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마주보는 앞에서 전문 조력인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뇌변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에는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치과, 통증치료실 등이 갖춰져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횡한 공간 배치. 화장실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없습니다. 넓은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문을 반투명 유리문으로 만들어 내부의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장애인의 편리한 화장실 이용을 돕고자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 화장실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니 배려하는 듯 만들어는 놨는데 진심은 없었나 봅니다. 돈 들여 만드는 거 그냥 형식상에 보여주시기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